이 클래리티 법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알트코인들의 독세를 풀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법안이다.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어떤 섹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까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어떤 애들이 갈까? 자, 일단은 이번 주 호재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2일 날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을 뭐 준비금 뭐 자산으로 매입한다, 비축한다, 그런 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암호화폐에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22일 날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실망을 할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뭐 좀 괜찮다 그러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그래서 22일 날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발표한다는 거.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저는 조금 심심할 걸로 봐요. 여러분들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집할 거라 보세요? 매집 못해요. 세금을 어떻게 매집을 해? 물론 특수하게 뭐 범죄 수익금을 통해서 그 일부분 자금에 대해서는 뭐 얼마 구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는 절대 못해요.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못한다. 그래서 뭐 전략적 비추감 뭐 이런 것들 기대하지 말자. 의미 없다. 자, 요게 중요하죠.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여러분 클래리티 법안 들어보셨죠? 클래리티 법안이 아직 대기 중에 있죠. 여러분 클래리티 액트라고 이거 들어보셨죠? 클래리티. 요거 법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된 곳 있어요. 다들 지니어스 법안에 집중을 하던데, 물론 지니어스 법안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클래리티 법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니어스 법안만큼. 오늘 클래리티 법안 좀 다뤄드릴게요. 자,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들 있죠? 자, 리플이 5년 동안 죽 썼어요. 가격이 막 지진부진해서 5년 동안. 왜 그랬죠? 게리 갠슬러 있었을 때 SEC 싸움을 했죠? 야, 리플은 증권형 토큰이다. 증권성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SEC랑 싸우니까 리플이 가격을 상승할 수가 없었죠. 5년 동안. 자, 그럼 볼게요. 요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정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도 않고 딱 그런 법안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SEC는 야, 리플 너도 증권이지. 아, 유니스왑 너네 마음에 안 드는데 너네 유니스왑 증권이야. 너네 블록파이 증권이야. 무조건 증권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증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해오면서 뭐 합의를 통해서 뭐 합의금도 받고, 아니면 합의가 안 됐다 그럼 계속 질질 끌고 법원까지 가고 계속 그렇게까지 해왔었죠. 그 SEC 관할인지 아니면 상품으로 빠져서 CFTC 관할인지 그것도 정해질 거고, 그리고 이 토큰이 증권형 성격을 띠는지 안 띠는지 법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뭐다?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EC랑 CFTC는 서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것들을 관리, 규제, 감독을 할지 정해야 돼요.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SEC가 뭐 우리가 이거 가져갈게, 아니 우리가 가져갈게,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럼 코인 이슈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 일단은 여러분들 리플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XRP가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SEC와의 소송이 거의 해결이 다 끝났죠. 그러면서 악재가 없어졌고 이제 가격 그만큼 5년 동안 이제 잠자고 있던 사자가 깨어난 거죠. 그 말은 즉슨 클래리티 액트가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리플과 같은 SEC랑 싸우고 있었던 이런 알트코인 프로젝트 하는 애들은 해방될 수 있다. 더 이상 눌림목에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어떤 섹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까요? 디파이겠죠.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이제 섹터별로 나눈다고 하면은 가장 법적으로 민감하고 가장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섹터가 누구냐면 디파이예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가 뭐예요? 암호화폐를 예치해서 이자도 주고 레버리지도 일으켜서 어찌됐든 간에 수익 구조가 나오는, 뭐 에어드랍도 해줄 수 있고 뭐 덱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권 애들이 하는 역할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내가 은행 중앙은행 위원장이야.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생겨가지고 디파이 시장이 생기면서 우리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2% 이자를 주는데 디파이 얘네들한테 10%를 줘.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죠. 근데 그동안 없앨 수 있었던 노력들은 최다 해봤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네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서 디파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없앨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뺏어서 혹은 가져야겠죠. 뺏거나 가져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디파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될까? 아니면 폐쇄시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뺏고 싶어. 디파이 섹터를, 회사를 길을 열어줘야죠. 그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뭐다?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저 아마 정규 방송에서 했을 겁니다. 상승장 아직 안 끝났어요. 최고점 돌파하고 알트 불장 올 겁니다.
수많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디파이 시장이었어요. 디파이 랜딩 보이시죠? 랜딩 레버리지 액도 그렇고 디파이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아직 안 끝났어요. 기억나시는 분? 요거 얘기 드렸었는데 상승장이 끝나고 시즌이 종료되면 디파이 시장도 감소합니다. 아직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최고점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얘기 들었었죠. 그만큼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통틀어서도. 지금 디파이 플랫폼 보시면은 SEC 입장에서는 야, 너 무허가 증권 서비스 아니야? 무면허 아니야? 요 얘기하기 딱 좋아요. 야, 너네 뭔데 대출해줘? 너네 뭔데 파생상품 갖고 놀아? 너네가 뭔데?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디파이 쪽을 CFTC 쪽에 얘네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토큰의 증권 여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디파이 뭐 토큰이든 디파이 뭐 플랫폼이든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합법적인 상품을 인정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니스왑이나 뭐 에이브나 커브나 이런 애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리플도 그렇고 SEC랑 싸우는 알트코인 재단들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호재예요, 악재예요, 요게. 클래리티 법안은 호재에 가깝죠.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 막대한 유동성이 알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알트코인들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법안이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핵심이 뭘까? 이거 법안 통과되면 어떤 애들이 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디파이 시장 너무 얄미워. 이자를 10% 준대. 죽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뺏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월가 기관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디파이 섹터로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랙록, 시타델 이런 월가의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우리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구글에다가 라마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디파이 시장이 지금 총 규모 액수가 얼만지. 앞으로 저는 향후 몇 년 안에 그 수십 배 간다고 봐요. 기존에는 그냥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디파이 시장을 기존에는 그냥 그 땅끝마을의 앞에 있는 그냥 그런 작은 동네였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가 기관들이 우리 디파이 시장에 들어와서 미친 듯이 천문학적인 자본 굴린다는 거. 물론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어요. 청산도 뒤집어지게 당할 거고요. 그만큼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자본 시장에 그동안 유동성이 안 들어와가지고 알트코인 불장 안 와요.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알트코인 불장은 없습니다. 이번 시즌 이유가 뭐였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더 이상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자금 유입이 안 됩니다. ETF 창구로 돈이 들어와요. 맞죠? 하지만 알트 불장은 지금 이미 시작됐죠. 그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알트코인이 올라야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이 되고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은 필연적이다. 한 가지 더.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월가 기관들 자본이 들어온다면 디파이 시장에 자본이 들어와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자본들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 디파이 시장이 이렇게 딱 있어. 월가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이 자본이 어디로 갈까? 현재 정황상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물론 디파이 시장에 들어와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 RWA를 뭐 연결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담고 뭐 주식을 담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기관들이 안전하게 핸들링할 수 없는 플랫폼밖에 없죠. 나스닥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보증보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디파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본들이 어디에서밖에 놀 수 없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놀 수밖에 없어요. 알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들어와서 기존에 MM 기업들이 있죠. 미국에서 활동하던 MM 기업들. 얘네들이 디파이 시장을 한번 우회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뭐를 의미하냐면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있죠. 천문학적인 자본이 우리 디파이 시장을 우회해서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뭐 블랙록이 비트코인 샀다? 뭘 사요? ETF로 사는 거지. ETF 창구로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블랙록의 자본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로로 들어가서 ETF 물량 말고 지네들이 매수 하는 거 봤어요? 없죠?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없어. ETF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주 매수가 들어왔어. 그럼 100주만큼 코인베이스 프로 가서 사는 거야. 근데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이후에 디파이 시장의 유동성이 투입되게 되면은 블랙록의 자금도 월가의 자본들도 암암리에 들어올 수 있게. 이래서 이 법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S&P 500 같은 증권성 자산을 RWA에 올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관리를 그 판매해주는 플랫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건 전통 금융권 애들이 될 거고.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뭐 금융사, 금융권이 있든 아니면 뭐 블랙록이 됐든 그런 애들이 다 관리 감독하겠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기대가 된다는 거. 이거 통과되면 아마 디파이 쪽 섹터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